아젠다 세팅이 정부가 윈인 거예요, 지금은.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 진위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입니다. 지금 의료 대란이 한창인 시기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충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의료계와 그리고 우리 정부 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떤 여론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현영 TV에서는요. 의료 대란 위기, 소통 처방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문가신데요. 유현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현재 교수님은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시면서요.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십니다. 그만큼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위기소통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전문가로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겠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의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 이런 부분에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 저도 되게 안타깝습니다. 환자의 한 명으로서. 저는 그냥 환자의 한 명으로 나왔다고. 환자의 한 그냥. 명이자 국민의 한 명으로서 그러니까, 시각으로 네. 지금 양쪽을 보고 계시는 거죠. 맞아요. 예. 그냥 아니 최근에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여기저기 이제 뭐 공중파에서도 이렇게 뭐 토론하고 막 그러면 국민 섹터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의사 또 정부 막 이렇게 구도가 뭐 이렇게 그 어디서 몰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 사실 가장 중요한 스테이크홀더는 국민이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했는데 각자 주장하는지 서로 뭐 이런 것들 다 잘 모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해도 못하고 뭐 이런 것들에 국민은 속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이 예. 들어서 제가 뭐 대표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좀 하러 나왔고요. 예. 가장 오늘의 얘기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그 맞아요. 시각에서의 의료계와 정부를 다 비판하시려는 그렇죠. 생각이신 거죠? 뭐 예. 그냥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 하시면 내일이 더 많이 생기실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어디 글에서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 정부도 이제 이렇게 뭐 2,000명 지원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뭐 패키지도 냈다. 근데 뭐 그들이 뭐 대답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예. 근거가 국민이에요. 그리고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예. 이러한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선동이고 이거는 예. 합리적이지 않고 이러면 다 죽이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재정도 다 거덜난다. 난리 난다. 이제 예. 결국은 다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마지막에 또 뭐라 그러냐면 국민이에요. 근데 국민의 양쪽 다 의식하고는 있다는 맞아요.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걸 근거로 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펼치는데 그 근거로 삼는 게 국민이잖아요. 예. 근데 국민은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막 강대강이고 그다음에 정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그 다리도 막 태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이렇게 대화를 많이 안 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어제 보니까 무슨 1,800억 원 이제 투입해가지고 이제 무슨 그쵸. 뭐 이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윈와 루즈 게임이 아니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루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계속해서 울고 싶은 거는 우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뭘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그러면 우리가 응원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양쪽 다 그럼 패배자의 프레임에서의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 아니 저희는 진단하시나요? 뭐 모든 예. 국민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상황이 그냥 짜증나요. 국민들은 힘들고. 그렇죠. 의료 이용 아파도 제대로 진료 못 받을까 봐 걱정이지. 맞아요. 양쪽 다 싸우는데 뭔가 대화 타협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 맞아요. 대화하자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대화할 진정성은 보이고 있지 않지.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편하고 이 상황에서는 쌍방과실이다라고 맞아요.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소통을 해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확실한 건 그 프레임이 훨씬 더 정부에서 제안한 게 훨씬 쉽긴 해요. 그렇잖아요. 십몇 년 전에 몇 명이었는데 안 늘었다. 그런데 예. 늘리면 어떻게 되겠다. 예. 이게 다른 어떤 디테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들었을 때 그냥 일반인 저 같은 뭐 예. 그냥 무슨 뭐 현지 아빠 누구 아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저를 포함해서 우린 바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막 다 자세하게 이해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평범한 그러니까요. 시민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태를 바라봤을 때 의료계의 언어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이해하기도 공감되기도 어렵고 하지만 정부의 언어는 쉽기 때문에 조금 더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쪽 공부를 하니까 예. 그게
양쪽의 주장에 있어서 결국은 잘 어떻게 해보자라는 건데 이게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만 주장하면 안 될 것 같은데. 2,000명 증대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일부는 그러니까 있다고 일부는 있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숫자냐 예. 분배 문제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세부적인 걸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이제 뭐랄까 좀 거시적으로 빅픽처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 어려워요. 그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뭐 필요 조건이다. 그다음 예. 충분 조건 아닌데 필요 조건조차 의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죠. 의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 그 사안과 관련돼서 별로 해결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이게 둘 다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여론조사 이렇게 하면 예. 아시겠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지금 뭐 70대면 뭐 80대면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저같이 이런 걸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당연해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긴장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죠. 그럼 지난 한 달간의 의료 대란을 평가했을 때 냉정하게 의료계도 상당히 많은 언론 브리핑을 했거든요. 맞아요. 나름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거나 아니면 이해를 하는데 조금의 영향이나 변화를 가져오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나요? 냉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냉정하게 예. 제가 뭐 모든 걸 다 대표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직업 중에 제 직업도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직업을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뭘 붙이냐면 선생님을 붙여요. 예. 약간 클리셰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이 붙는 그 직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쵸. 굉장히 크게 의지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예. 이러이러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분명히 뭐 눈에 보인다. 필수 의료가 망가지고 그다음에 지방 의료가 붕괴하고 그다음에 우리 다 뭐 좀 아프면 다 서울로 오고 빅5 이런 거 다 대충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분명히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정부는 몇 명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의사들도 분명히 저렇게 면허가 박탈된다고 하는데 뭔가 주장하고 거리로 나와서 뭐 전국민 몇천 명다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예. 분명히 저 사람들 무슨 절박한 게 있을 텐데 국민들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이해하기 모르면 배워서 혹은 처절하게 반성을 해서 이게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좀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이게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해서 고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든가.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안 받아들인다? 그러고 욕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욕이 예. 상당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현지 아빠 이런 사람들 보면 예. 내가 선생님으로 불렀던 사람들인데 과학자잖아요. 아주 예. 초특급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 과학자들인데 이성적으로 설명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정확하게 예. 그런데 계속해서 입에 담기 힘든 어떤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 감수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을 넣으면 한국인들은 이러이러한 단어를 쓰면 굉장히 못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그것만 골라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좀 그렇군요. 안타깝죠.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 볼 때 열심히 그 질병과 진단과 검사에 대해서 환자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다 이해한 줄 알고서는 이제 진료가 마감됐는데 나가면서 간호사한테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는데요? 왜 이 검사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그 의사로서의 절망감이 있거든요. 나름 저도 가정의학과 의사기 때문에 쉽게 설명했다고 하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사 앞에서는 더더욱이 그걸 되묻기가 더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제가 속에서 그런 거. 정말 예. 가끔 예. 보니까 카톨릭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소통을 강의를 해달라고 해요. 그럼 예, 제가 예. 이제 한 학기 가기도 하고 학생들한테 그랬었어요. 강의를 예, 하시나요? 그러면 예, 예. 가끔 특강도 하고 막 이제 가고 그랬어요. 근데 또 의대 특징이 그거야. 한번 소통 이렇게 해놓고 그러더니 좋습니다. 이거 우리 다 들어야 돼요. 그러고 안 불러. 그렇죠. 대체로 그런데 제가 예, 예. 그때마다 강의가 있을 예. 때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예. 그러니까 의사들은 과학자니까 당연히 예. 그러니까 명목 변수라고 하죠. 그런 변수로 대답 못 하잖아요. 예스 노가 아니잖아요, 과학이. 그럼 몇 퍼센트가 어떻고 그러면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수술을 하면 지금 이기니까 어느 뭐 치료율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항암 치료가 어떻고 될 것 같습니다. 퍼센트가 한참 얘기해요. 그러면 의사는 친절하게 얘기했다고 하죠. 예. 그 환자들은 어떨까요? 여기에 만약에 말풍선이 있으면 한참 듣다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수술하라고요, 말라고요? 제가 죽나요, 안 죽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 비율 변수로 계속 얘기해 의사는. 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렇죠. 말씀하실 확률적으로 수밖에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일반 환자, 현지 아빠는 그렇게 못 들어요. 그렇게 못 듣고 그래서 제가 죽어요, 살아요라고 간호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해서 이게 좀 큐뮬레이티브가 돼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왜 의대 정원이 불합리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젠다 세팅이 정부가 윈인 거예요, 지금은.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 진위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러니까 예. 그게 지금 가장 의료계에 좀 답답한,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부분. 예, 사실 저도 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대변인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런 국민 소통의 중요성, 하지만 그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항상 소통을 하거나 브리핑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것을 듣고 싶어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 뭔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정돈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모든 상황들이 시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카메라 안에 서자마자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면서 그냥 곧바로 발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한 명의 개인기에 의존해서 이 사안이 의료계 전체의 의견인 양 전달되면서 국민 불신이 더 커지거나 막말이나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꽤 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예전에 페북에 올렸는데, 첫 번째로는 국민들을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이 의사 선생님들은 선생님이다 보니까 항상 가르쳐 왔거든요. 그런 직업적인 습관을 이번에는 좀 탈피해야 된다는 거고, 정부의 거짓말 브리핑은 팩트를 가지고선 반박해야 된다. 그래야 설득이 된다라는 부탁을 했었고, 젊은 의사들에게는 본인들의 진솔한 얘기, 내가 왜 현장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정말 필수 의료에서 일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의료를 구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싸움이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의 더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귀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잘 반영이 됐는지는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시각으로 저도 이런 여론조사나 지지도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억해 보면 제가 예. 그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의사가 됐어요. 예. 그런데 그 친구도 뭐 1, 2등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뭘 물어봐요. 수학을 물어보거나 뭐 그러면 그 친구가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걸 왜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느낌이 그 싸늘함이 요번에 제가 데자뷰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거기서 출발된 것은 아닐까?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왜 모르냐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여론이 안 흐르면 그 다음에 짜증이 나겠죠. 그럼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니 사석에서 할 수 있어요. 욕도 하고 답답하고 왜 이걸 모르지 막 그러면서 막 비판도 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뭐 그 일반 기업을 위해서 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방에서 할 얘기랑 밖에서 할 얘기가 다르다. 그렇죠. 방에서 할 얘기는 마음대로 해라. 욕을 하든 답답함을 하든 뭘 하든. 정부 욕을 하던 마음대로 뭐 해라. 지금 그런 것들은 오케이. 충분히 그거는 너의 안에서 풀고 안에서 풀어 다 풀어. 예. 근데 밖에서 그걸 하는 순간 예. PR의 홍보 소통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로 누군가 상처받아서 그 사람이 지워지는 거예요, 내 편에서. 근데 그 내 편에서 지워지는 걸 지금 사실 뭐 그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 말실수보다는 전 망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하나 펜을 깎아먹는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답답해서 확 지르는 거 괜찮아. 방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참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제되지 않은 걸 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펜들을 다 지웁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말실수 하나 했잖아요. 망언했잖아요. 그럼 그거 몇만 명. 우리나라처럼 지금 양극화된 국가에서 그 중도 가장 일반적인 국민 마음을 못 얻으면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제도든 간에 합리성도 기반이 돼야 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여론과 지지를 등에 업고서는 맞습니다. 그 제도가 관철되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런 제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거기서의 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